유닛 44는 문법 파트 중에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는 특히나 문법 사항도 중요하지만 해석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는 해석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문법 사항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다면 관계대명사라는 건 긴 형용사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긴 형용사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미 형용사를 많이 공부를 했었죠.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다른 점이었는데 영어는 명사를 꾸며줄 때 형용사가 한 단어면 우리처럼 앞으로 꾸미지만 대부분의 두 단어 이상의 긴 형용사들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게 가장 우리말과 다른 점이라고 누누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가 그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긴 형용사의 아주 대장급의 대표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긴 형용사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 우선 요걸 기억을 하시고 이제 관계대명사 형태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는 who, which, that 요 세 개를 배울 겁니다. 근데 이미 저희가 앞서서 공부를 하셨어요. who, which는 의문사에서 배웠죠. who는 누가, which는 어느 것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의문사입니다. that은 이것저것, this, that 할 때 지시사로 먼저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의문사나 지시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얘네가 문장 속에 나왔을 때 얘네 앞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이때 who, which, that은 의문사나 지시사가 아니고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앞으로 실전 문장에선 관계대명사를 훨씬 더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문장 속에 who, which, that이 나왔을 때 끄는 다음에 앞에 명사가 나와 있으면 관계대명사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두 가지냐? 그럼 이제 명사 뒤에 who, which, t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인 건 찾아냈습니다. 바로 뒤에 동사가 바로 나오거나 아니면 주어 동사 나오는 경우 딱 두 가지입니다. 뒤에는 좀 상황마다 다르고요. 되셨나요? 관계대명사 뒤에는 동사가 바로 나오거나 주어 동사 나오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형용사기 때문에 동사 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해석 뭐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덩어리를 먼저 잡고 동사가 바로 나왔을 때는 동사하는 안명사, 주어 동사 나왔을 때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문법 책에는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여러분 선행사다라는 말을 많이 쓸 텐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 덩어리는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긴 형용사라 그랬죠. 그럼 형용사는 당연히 꾸며줄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명사를 앞에 나왔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앞에 나왔다 그래서 그냥 선행사다라고 이름만 문법 학자들이 그렇게 붙인 겁니다. 어려운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선행명사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는 이따 문법 할 때 볼 건데 근데 요 관계대명사 뒤에 요 덩어리 문장이 요거 하나 적어두실까요? 불완전한 문장입니다. 지금은 이유는 묻지 마시고 그냥 써두세요. 그래서 뒤에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거나 전치사 뒤에 나오는 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이 세 개가 다 빠진다는 게 아니고 요 셋 중에 하나가 빠진 하나의 명사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아셨죠? 요거는 이따 문장 연결시키면서 저희가 알아볼 겁니다. 우선 그래서 해석법 여기 적어 두시고요. 그리고 이걸 적어 두셨으면 저희가 문법 하나를 정복을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선행사 용어 정리를 했었고 이따 나중에 요 관계대명사가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구분하라 라는 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형태만 하시면 돼.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을 때는 이후 which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격으로 사용이 된 거고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는 얘가 목적격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원리 알 필요가 없어요. 결과물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원리는 뭐 이따 설명은 드리겠지만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적어 두시면 해석법 알려드렸고 선행사랑
주격, 목적격 구분하는 법은 여기서 이제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아, 제가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하나는 요걸 빼먹었죠. 근데 왜 관계대명사는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세 개일까요? 이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는 명사가 사람인 경우에는 who를 쓰고요. 요건 적지 말고 그냥 들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 꾸며주는 명사가 만약에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를 쓰고요. 사람, 사물 상관없이 쓰는 게 바로 that입니다. 그러면 실전 문장에선 당연히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오죠? that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 차이만 있는 겁니다. 일단 문제 한두 개 풀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을 거고요. 네, 우선 요거 필기를 잘 해두셨으면 이제 중요한 거 필기를 하나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우고 바로 이어서 필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 번 더 긴 형용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다는 게 어디까지가 길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해석이 안 되는 이유는 범위를 못 잡으세요. 그래서 범위 잡는 거 먼저 공부를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해를 할 수 있게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 문장이 많기 때문에 삼형식 문형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관계대명사는 긴 형용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삼형식 문장에서 주어는 명사로 쓰이고 서술어는 당연히 동사로 쓰이고 목적어는 명사로 쓰이죠. 그럼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 명사인 목적어를 꾸며주려고 여기 나와서 이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고요. 하나 더 있죠. 요 주어도 명사이기 때문에 주어 뒤에서 who, which, that이 나와서 이렇게 꾸며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목적어를 꾸며줄 때는 이 관계대명사가 어디까지일까요? 문장 끝까지예요. 이미 앞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때는 관계대명사 범위 잡는 게 편합니다. 그냥 끝까지를 잡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요 주어를 꾸며줄 때는 끝까지가 아니죠. 어디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잡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건 따로 쓸 텐데 앞으로 주어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 다음에 who, which, that이 나오게 되면 요건 좀 다시 이렇게 좀 초록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우선 법칙 하나. 1번 동사 2개 잡으셔야 돼요. 동사 2개 잡아라. 이거 중요하죠. 그러면 동사가 2개가 나올 텐데 동사 1, 동사 2 2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관계대명사의 범위는 빨간 거로 써야겠다. 이 관계대명사의 범위는 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관계대명사예요. 아셨죠? 요거 아주 별표입니다.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줄 때, 관계대명사 꾸며줄 때는 동사를 2개 잡아야 되고 그 관계대명사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범위가 된다는 거. 요거 아주 별표이기 때문에 꼭 먼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완벽히 하시고 두 번째는 끝까지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요 1번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한번 해석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요걸 배우셔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예문 하나 나와 있죠? 오늘 배우는 who가 여기 나왔습니다. who가 나왔는데 끊어봤더니 앞에 친구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때는 의문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다. 근데 앞에 이미 주어, 동사, 목적어를 꾸며주고 있죠. 그럼 이 범위는 어디까지다? 끝까지다 라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왔어요. 하다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럼 얘는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요. 볼게요. 나는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냐면 야구를 매우 잘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해석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이제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읽어봤더니 내가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B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범위 잡고 해석하는 거 몇 문장으로 연습을 해볼 겁니다. C 별표입니다. 여기 A의 C 문장 178페이지 A의 C 문장은 별표예요. 잘 보시면 더 many 문장 맨 앞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주어인데 주어 다음에 who, which, that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를 2개 찾으셔야 돼. is라는 동사 하나 있죠?
여기도 is라는 동사 두 개 있죠. 그럼 이 who는 어디까지라고요? 요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이 is가 실제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죠. 원래 비동사는 이다라는 뜻인데 얘를 형용사처럼 바꿔야 되기 때문에 in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키가 160cm인 그 남자는 위대한 야구 선수입니다. 해석 가능하시죠? 요 범위 찾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B를 한번 볼게요. B. 요 A번 문장. 요건 간단합니다.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는데 요 목적어 명사 뒤에 위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인데 이때 이 관계대명사는 그냥 끝까지다. 이렇게 범위 잡는 거에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before of는 보통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수거로 알고 계실 텐데 형용사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가득 찬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스페셜 이펙트, 특수 효과로 가득 차 있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석 가능하시죠?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해석 자꾸 해보셔야 되고요. 격이네요. 격 먼저 그냥 한번 볼까요? 아까 격 제가 말씀드렸죠? 명사 다음에 who, which, then 나오면 관계대명사인데 바로 뒤에 동사 나왔을 때는 얘가 주격으로 사용된 거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는 목적격으로 사용된 거라 그랬습니다. 볼게요. 이거 뭐 어렵지가 않아요. 요 who죠. 근데 얘가 무슨 격인지 보려면 is네요. 동사죠? 그럼 이때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이 된 거고 C 문장 한번 볼게요. 요 완성된 문장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I like 주어 동사죠? 그럼 얘가 목적격으로 사용된 거다. 격 구분하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되셨죠? 되셨으면 이제 너무 개념화해서 이제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선 180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 180페이지의 B번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미 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답만 쓰지 마시고 요 범위 잡는 거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1, 2, 3, 4번 한번 풀어보시고 저는 한번 1번은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우선 오늘 훈지 위치인지를 보래요. 근데 앞에 명사 나왔으니까 이건 관계대명사거든요. 근데 컨트리는 무슨 뜻이에요? 나라라는 뜻이죠. 나라는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를 쓰시면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주어, 동사, 여기 보어죠? 보어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때 위치의 범위는 그냥 끝까지로 보시면 되고 바로 뒤에 동사 나왔네요. 그러면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해요. 제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집트는 많은 흥미로운 것들을 have는 가지다죠.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집트는 많은 인트레스팅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해석도 다 가능하죠. 범위 잡고 이렇게 하는 거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 3, 4 한번 풀어 보시고요. 저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저희가 하나를 더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를 더 관계대명사죠. 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문법적인 걸 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178페이지 사실 A번에 설명이 사실 잘 돼 있는데 관계대명사의 역할, 아까 저는 긴 형용사라 그랬죠? 그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형용사처럼 앞에 명사. 근데 왜 앞에 명사를 꾸며요? 얘가 어떠니까? 긴 형용사니까요. 그쵸? 앞에 명사를 꾸며주며 동사하는 뭐뭐인 니을 리을을 붙여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한다. 요게 나와 있는 거고 이제 요걸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요 위에 걸 정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요. 요렇게 명사 나오고 덩어리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해석의 관점에서는 요 덩어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는 긴 형용사 역할인데 우리가 문법 시간이기 때문에 요 관계대명사의 이제 품사만을 이제 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얘 역할은 여기 이미 이름 속에 나와 있습니다. 왜 문법학자들이 얘네를 관계대명사로 이름을 붙였냐? 관계는 사실 접속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누구 역할도 하는 거야? 대명사 역할을 두 개를 동시에 하는
아주 좀 특이한 품사입니다. 우리말에는 좀 없는 품사라고 보셔야 되죠. 근데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론보다는 문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선 앞에 아까 저는 요 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예문은 결과물만 해석할 줄 아시면 되는데 원래 두 문장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다 라는 문장과요. 근데 친구를 한번 he로 받아볼게요. He plays baseball very well. 그는 야구를 잘한다라는 문장 두 개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번에 얘기하고 싶으니까 접속사로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근데 가장 흔한 접속사가 and니까 그냥 계속 and로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해석에 무관하게요. 그럼 연결을 시키고 봤더니 나는 친구가 있어. 근데 그는 야구를 잘해. 이 friend랑 이 he가 어때요? 공통이죠. 그러니까 영어는 효율적인 걸 되게 따지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데 두 번 쓰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오늘 배우는 관계대명사인 겁니다. 보시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여기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여기 공통인 뒤에 이 명사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품사를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친구는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사람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지우고 여기다 그냥 이렇게 후라고 쓰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되셨나요? 연결을 시켜서 접속사와 공통인 명사를 지우면 이게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괜히 지웠네. 근데 아까 맨 처음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이 온다 그랬죠?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랬어요. 구조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지금 요 and랑 a friend는 he랑 공통이니까 요걸 지우고 who를 썼죠. 그러니까 요 who 뒤에 원래 문장은 he plays baseball very well 이었던 문장인데 지금 이 he를 이 who가 어떻게 해요?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쵸? 이 주어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여기 문장 하나 더 있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B가 그러니까 지금 원리를 이제 설명드리는 건데 원래 이 두 문장인 겁니다. The man is a great baseball player. He is 160cm. 요거 두 개죠. 잠시만요. 그럼 이 문장 말고 우선 이거는 좀 앞에가 있으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이걸로 먼저 할게요. 이게 더 쉬우니까. I don't like movies랑 그럼 원래 이 문장은 they 아니면 꼭 day로 안 하고요. 그냥 the movies로 할게요. The movies are full of special effects. 원래 이렇게 두 문장이 있던 겁니다. 근데 얘를 연결을 시켰어요. 이제 점을 지우고 그냥 하나로 연결을 시키자. and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니 나는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그 영화는 특수효과로 가득 차 있는 영화야. 이 무비즈랑 이 더 무비가 어때요? 공통이죠? 그러니까 두 번 쓰기 싫으니까 접속사, 명사, 지워. 그리고 이 역할 한꺼번에 하는 애가 누구야? 근데 영화는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사물이죠? 그러니까 which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게 관계대명사로 연결을 시킨 거고 뒤에는 원래 주어 역할을 하던 더 무비즈가 어때요? 빠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위치는 뭐예요? and the movie죠. 그러니까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건 이 movie를 한번 다시 받은 겁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수일치 때문에 요거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who, which, that은 사실 앞에 나오는 명사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더 앞에 문장 가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얘가 좀 어려워요. 얘 He is 160cm tall. 그리고 근데 얘는 이렇게 연결했네요. The man is a great baseball player. 이렇게 두 문장 되어 있는 거죠? and를 연결시켜 볼게요. and 연결시키고 봤더니
뒤에다 쓸게요. and he is 160cm 톨이죠. 연결을 시키고 봤더니 이 남자랑 이 남자가 어때요? 공통이죠. 그러니까 접속사 지우고 요거 공통인 명사 지우고 근데 더 맨은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후를 이렇게 갖다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알고 보면 이 후는 누굽니까? 더 맨이죠.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중간에 is a great baseball player 이 거리가 어때요? 멀죠. 그러니까 얘가 가리키는 게 얘인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는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 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일로 보내줘야 돼요. 요 전체를. 다시 한 번 더. 지금 연결을 시켜 봤더니 he를 지우고 여기다 who를 썼죠. 근데 얘는 알고 보면 더 man을 꾸며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who is 160cm 톨이 자기가 꾸며주는 요 명사 뒤로 옮겨야지만 말이 돼요. 됐나요? 이해가 가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문장 이제 다시 한 번 더 몇 개 써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해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래 요거 지금 make honey로 지금 만들라는 거예요. 꿀을 만들다죠? 그럼 꿀을 누가 만들어요? 벌이 만들겠죠. 이수로 쓸까? It makes honey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연결을 시키고 봤더니 알고 보면 얘가 누구예요? 요 곤충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요 비도 꾸밀 수 있는데 곤충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연결시키면 똑같아. 그래서 이 지우고 and 지우고 곤충은 사물이니까 which 이렇게 쓰시면 어때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이 which가 가리키는 건 and it이죠. 그럼 원래 이 makes의 주어였던 it을 얘가 가져가니까 뒤에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 거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도 조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C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C. 그 캠프 사이트는 그 캠핑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캠핑장은 참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 캠핑장은 운동장도 가지고 있어요. 이 캠프 사이트와 이시 공통이구나. 그래서 한번 연결을 시키고 봤더니 캠프 사이트와 이시 공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너랑 너 대신에 한 번에 쓰겠어. 근데 캠프 사이트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이니까 요걸 지우고 위치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얘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덩어리째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얘가 가리키는 건 얘죠. 그러니까 요 뒤에다 쓰시면 안 되고 자기가 꾸며주는 명사 뒤로 가셔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캠프사이트 위치 여기다 it을 쓰면 안 돼요. it은 이미 위치가 가져갔어요. 헤드 플레이 그라운드 요렇게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아까 원래 여기 앞에 있던 이 주어를 위치가 이미 가져갔기 때문에 요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래서 문법 시간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그래서 자꾸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예요. 명사 하나를 이 관계대명사가 가져가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겁니다. 되셨죠? 되셨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하나 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79페이지 이제 C입니다. C는 사실은 이제 해석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문법적인 사항을 보는 건데 요거 1, 2번은 아까 했죠. 앞에 꾸며주는 명사가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둘 다 상관없이 쓰는 게 that이다 라는 거 했고요. 방금 연결하는 거 보시면서 봤지만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면 알고 보면 얘랑 얘는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같아요. 같은데 이제 이거 물어봅니다. 여기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요 주격이니까 얘가 주어로 사용된 거거든요. 그럼 이 동사의 수일치는 누구랑 해야 되죠? 얘랑 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대시 가리키는 건 누굽니까? 앞에 명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동사의 수일치는 앞에 명사랑 하시면 돼요. 혹시 수일치 문제가 나오면 한번 볼게요. 요렇게 여기 만약에 이런 문제예요. 요 자리가 has인지 have인지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선 범위 먼저 잡아볼게요. 요렇게 잡으셔야 되죠. 근데 알고 보면 이 who가 가리키는 게 누구라고요? friend야. 그럼 여기 친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그러니까 has가 답이 되는 겁니다. 수일치 문제 뭐 어렵지 않으시죠? 이거 푸셔야 되고 여기 하나 더 해볼게요.
몰래 빨리 지우고 is인지 are인지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이 관계대명사죠? 근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 누굽니까? 북수죠, 북수. 어이구 책들이네요. 여러 개네요. 그러니까 답은 R이 된다고요. 여기도 R로 써있죠? 그래서 여기 수일치 문제 푸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치가 가리키는 건 앞에 나온 명사입니다. cat이에요. 여기 is로 써져 있죠. 그래서 수일치 문제 나오면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3번. 3번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끝입니다. 3번만. 와, 거의 다 했네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없네. 전 좀 뒤에 이 넓은 칸에다 한번 써볼게요. 이 관계대명사 근데 아까 우리 주격, 목적격을 공부를 하셨는데 이건 사실 딱 하나 때문에 중요합니다.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보통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가끔 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책에 보시면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고 됐는데 이게 완벽한 설명이 아니에요. 하나 적어두셔야 돼. 완벽한 게 아니고 요렇게 써야지 완벽한 거예요.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는데 여기 비동사가 아무튼 동사가 나오게 되면 이땐 주격이니까 생략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비동사가 아니고요. 여기 BING 현재 진행형이거나 BPP 수동일 때 보통 생략을 합니다. 이렇게 요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근데 왜 생략 가능하냐면 영어도 언어입니다. 이게 해석에 지장을 안 주니까 그래요. 잘 보시면 여러분 얘 지은 거 잘 보시면 우리 앞에서 준동사 배우셨죠? 준동사에서 명사 다음에 ing, pp 나오면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라 그랬죠? 그래서 능동이면 하는, 수동이면 되어진 이걸 배웠는데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지우면 생김새가 분사랑 똑같아져요. 여기 한번 볼게요. 우선 범위 잡는 거 아까도 했지만 동사 1, 동사 2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어 이렇게 쳐놓으셔야 되는데 보시면 Who is standing in front of me?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이렇고요. 얘를 지워도 어차피 분사랑 똑같죠.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해석이 똑같죠. 그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뒤에 BING 진행형이나 BPP 수동이 나왔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를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생략을 해도 현재 분사, 과거 분사와 형태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해석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는 이해 안 가시면 좀 나중에 하셔도 되고요. 이제 오늘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제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복습을 한번 해보고 몇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선 그럼 문제를 먼저 풀어볼까요? 아까 근데 제가 이거 2번 할 때 수일치를 전 미리 했는데 원래 결과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플로리스트는 사람이죠. someone. 그러니까 이 꽃가게 주인이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냐면 꽃을 파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여기다 who를 쓰시고 sell flowers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석은 지장이 없는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 틀렸냐? 이 who가 가리키는 건 someone이라 그랬죠. 근데 someone은 여기 s가 없죠. 그럼 한 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sell이 아니고 sells 이렇게 수일치를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거에 유의하셔서 3, 4, 5번 풀어보시면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거 어려운데 제가 몇 개만 해보자면 요거 참 3번만 한번 해볼게요. 3번에 A, B A를 우선 먼저 할게요. 어이구 포토라는 사진 명사 뒤에 대시 나왔어요. 관계대명사네요. 우선 범위는 끝까지인 것 같고요. 이걸 왜 하지? 이걸 원래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선 여기 볼게요. 요 대시 가리키는 건 photos죠. 그러니까 사진들이니까 월 쓴 거 어때요? 숫자. 맞아요. 숫자 일치 맞는 것 같고요. 벽에 걸려 있는 거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우선 지금 이건 문법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쵸?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하나만 볼게요. 요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BING 나왔죠? 그럼 이 that were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 하나 보려고 제가 지금 한 겁니다. 요거 지워도 해석이 야 어디에 이거 벽에 걸려있는 사진 해석이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해도 관계없다는 거 이거 봐두시고요. 한번 D까지
그래서 이제 180, 181에 나올 수 있는 개념은 저희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수 한번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오늘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형태는 동사 나오거나 주어 동사 나오는 형태 두 가지고요.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해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범위 잡는 건데, 목적어 뒤에 나왔을 때는 그냥 끝까지로 보면 되는데, 주어 뒤에서 꾸며줄 때는 동사를 두 개 잡아서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가 관계대명사라는 거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이 관계대명사가 가리키는 건 앞에 명사랑 똑같은 건데, 바로 뒤에 동사 나와서 수일치를 물어볼 때는 요 앞에 명사랑 수일치를 하면 된다. 요거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주격 관계대명사 더하기 BING나 BPP가 나왔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요런 거 했었죠. 그리고 바로 뒤에 동사 나오면 이때는 주격, 주어 동사 나왔을 때는 목적격. 그리고 관계대명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 어떻게 만들어졌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을 했는데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나온 명사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두 번 쓰기 싫으네. 얘 지우고 사람이면 후, 사물이면 위치. 한 번에 쓰는 게 관계대명사였다. 근데 얘는 뒤에 나온 명사들 중에 공통인 명사를 가져가기 때문에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게 된다는 거. 요거까지 하시면 이미 관계대명사를 거의 다 한 거고, 유닛 44에 대해 나와 있는 것을 완벽히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시면 우선 해석하는 부분이랑 아까 그 관계대명사 범위 잡는 거 있으셨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그거를 완벽히 숙달하시면 뒤에는 잘 이해가 가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거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